월마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의 물가는 빠르게 떨어지고 지역 경제도 함께 침체됩니다. 이것이 월마트가 작은 마을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월마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이며 그 격차는 상당합니다. 19개국에 걸쳐 1만 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할인점은 거의 모든 것을 판매하며 한 마을에 들어서면 단순히 매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판도를 바꿉니다. 도시가 작을수록 변화가 더 극적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월마트 진출은 기존 경제의 종말을 대듯하며 익숙한 경제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흔하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인구 2,500명 미만의 지역을 소도시로 분류합니다. 이런 소도시들은 위치나 고립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비슷한 이유로 월마트에 관심을 끌게 됩니다. 저렴한 부동산이나 경쟁업체 폐업으로 갑자기 생긴 빈자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우리의 테스트타운 애니웨어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통 조용한 곳이지만 곧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월마트가 이 도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마트처럼 큰 기업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혜택, 다양한 선택, 낮은 가격, 집 앞까지 오는 편리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득엔 대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월마트가 들어오기 전의 마을과 상업의 최상위 포식자가 작고 취약한 경제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초기의 흥분이 사라지면 마을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마을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더 희귀해지는 몇 가지를 제공합니다. 낮은 부동산 가치, 독립적인 사업체와 지역 식당, 그리고 전국 체인점 대신 지역 상점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월마트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사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었고 그것이 기회를 제공합니다. 월마트가 애니웨어빌 같은 작은 마을에 스며들면 그것은 구세주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종종 그렇게 보입니다. 지역 소매업계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고 필수 사업체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한 가족이 이사가거나 한 명의 주인이 은퇴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의 한 기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들은 본질적으로 취약하며 월마트는 그들이 제공할 수 없는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월마트의 약속입니다. 신뢰할 재고와 예측 가능한 가격을 제공합니다. 애니웨어빌에서는 주민들이 독립상점의 조각난 네트워크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는 신선한 공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월마트가 판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월마트의 최대 매력은 가격입니다. 월마트는 대부분의 카테고리, 특히 식품과 의류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경쟁합니다. 소규모 사업체들은 임대료, 급여, 월별 청구서 등을 감당해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월마트는 여러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주요 상품을 손해를 보면서 판매할 여유가 있습니다. 이미 취약한 경제에서 경쟁업체들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애니웨어빌에서는 그런 절감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고 그 절감은 계산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새 월마트가 단순해 보입니다. 빈 부지에 월마트 곧 오픈이라는 큰 간판이 세워져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훨씬 더 정치적인 과정이 진행됩니다. 도시들은 새 매장 유치를 위해 경쟁하며 월마트는 유리한 조건을 적극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더 낮은 재산세를 의미하며 이러한 절감 효과는 다른 사업체나 심지어 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혜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애니웨어빌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승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진열대에는 더 많은 선택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이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마트는 미국에서 연방정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고용주가 되었으며 160만 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매장은 규모에 따라 최대 300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새 매장이 문을 열 때 이것이 판도를 바꾸는 일이죠. 함께 채용 박람회도 열립니다. 첫 월급을 받으려는 10대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성인들, 바쁘게 지내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하는 은퇴자들까지 거의 모든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월마트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고용주가 되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통 오전 7시에 문을 열고 밤 11시에 문을 닫는 긴 영업시간을 유지하죠. 월마트는 마을의 기본 중심지가 됩니다. 일반적인 근무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선택지가 되죠. 또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매장에는 식당 공간이 포함되어 있고 예전에는 지역 식당이 운영되던 자리에 이제는 맥도날드, 던킨, 서브웨이, 스타벅스 같은 전국 체인점들이 들어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력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료품, 생활용품, 처방약, 저녁 식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편리함이 바로 월마트가 미국 소매시장을 지배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월마트가 새로 문을 열 때 기대가 크지만
이후 추락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매장이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이용합니다. 월마트의 물류 시스템은 작은 마을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위치가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 매대가 항상 가득 차 있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마트는 규모 덕분에 소규모 사업체가 갖지 못하는 영향력을 지닙니다.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가격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마트는 누가 무엇이 오래 살아남아 모든 것을 팔 수 있을지 결정합니다. 게다가 이것만이 월마트의 전부는 아닙니다. 문을 열기 몇 달 전부터 직원들은 이미 지역 경제, 인구 통계, 유동인구, 소비 습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수십 년 동안 그 마을을 지탱해온 사업체들을 지도에 표시한 뒤 그 소비를 가로채기 위해 진열대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피해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월마트는 이미 여러분의 마을을 지도에 표시했으며 저는 그걸 설명 중입니다. 작은 마을이 원활히 운영되려면 꼭 필요한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곳이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운영합니다. 특히 식료품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곳은 매주 주민들에게 식료품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독립가게이거나 지역 체인의 작은 지점일 수 있습니다. 내부에 약국이 있거나 마을에 따로 독립약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월마트가 가장 먼저 노리는 곳이 바로 이런 사업체들입니다. 식료품 외에도 보통 필수품을 파는 작은 가게, 의류점, 철물점이나 원예용품점, 어쩌면 전자제품 매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마을의 중심계는 서점이나 장난감 가게도 있을 겁니다. 아마존이 수년간 이런 가게들에 이미 큰 부담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들은 여전히 소도시 생활의 중심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 모든 가게들을 한 지붕 아래 모아놓았습니다. 지역 상점들과 달리 월마트는 지역 공급망이나 좁은 이윤폭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마트는 빠르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상점에 충성심을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단골로 쌓아온 개인적인 친밀감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저렴한 가격, 더 다양한 선택, 그리고 빠른 속도에 끌릴 것입니다. 이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인 치명타가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들의 이윤폭을 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체에게는 그 정도의 압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인들은 은퇴할 때가 됐다고 결정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생계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고 때로는 월마트가 더 나아가기도 합니다. 비평가들은 오랫동안 이 거대 기업이 약탈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비난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면밀히 조사하고 성공적인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매장을 맞춤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월마트는 미리 소비 습관을 조사해 사업이 번창하면 경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애니웨어비를 다시 예로 들겠습니다. 모든 지역 할머니들로 구성된 뜨개질 동호회를 상상해보세요. 1948년부터 마을의 직물과 실가게를 지켜온 그런 모임입니다. 월마트는 실과 직물을 매우 저렴하게 팔아 작은 가게가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이미 틈새 시장에 속한 작은 가게는 자금력도 더 많고 이윤폭도 더 넓은 대기업과 생존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특정 커뮤니티 중심의 소규모 사업체들은 이미 예산이 빠듯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마트가 직접 그들의 영역에 들어서면 다시 돌아갈 길은 거의 없고 월마트가 들어온 첫 해부터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수품 비용을 절약하고 일부는 다시 지역 상점과 경제에 쓰입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여전히 충성심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줄어든 이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압박이 점점 커집니다. 가장 먼저 문을 닫는 곳은 특화된 가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뜨개실 가게를 운영하던 여성이 짐을 싸서 플로리다로 이사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일 뿐 마지막은 아닐 것이고 피해를 보는 건 직접적인 경쟁자들만이 아닙니다. 작은 마을은 하나의 생태계이고 메인 스트리트는 그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런 작은 가게들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유동인구가 줄고 근처 상점들도 손님을 잃으며 카페에는 단골 손님이 줄어듭니다. 그 영향은 바깥으로 퍼져나가 월마트가 직접 경쟁하지 않는 사업체들까지 타격을 줍니다. 피해가 눈에 띌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겁니다. 한때 마을을 지탱하던 시스템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런 가게들을 대체할 수 없지만 조용히 마을의 활력을 빼앗을 수는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여전히 예약 손님과 계획된 저녁 식사를 받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그냥 들르는 손님들에게서 나옵니다. 이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간판을 보고 배가 고파져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 월마트가 이 흐름을 방해합니다. 대부분의 월마트는 메인 스트리트 근처에 지어지지 않고 거대한 부지를 차지하며
보통 처음부터 새로 건설됩니다. 보통 시내 중심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거나 고속도로 출구 근처에 위치합니다. 월마트에 가는 길은 쇼핑객들이 시내를 전혀 지나가지 않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 전체에 점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주인들에게는 은퇴가 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가게를 사고 싶어 할까요? 그 말은 월마트와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죠. 많은 주인들은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가게를 팔거나 버티다 파산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가게 폐업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마을에 큰 빈자리가 남습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주변 마을의 건강함에 좌우됩니다. 사업체가 없어지면 인근 상점과 주택도 영향을 받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쇠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직 떠날 수 있을 때 이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제한이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상황 개선을 바라며 머무르지만 보통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월마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의 생태계는 영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월마트의 대형 매장은 고객을 끌어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고속도로에서 바로 빠져나와 필요한 물품을 사고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떠나버립니다. 시내에서는 마을이 완전히 우회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의 현대판으로 교통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남겨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월마트만이 마을에서 유일한 선택지로 남게 됩니다. 시내의 상점들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런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학교 구역과 같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남아있지만 민간 부문의 많은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시내가 어려움을 겪으며 잃은 것을 대신할 새 사업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처음에는 월마트로 눈을 돌립니다. 결국 월마트는 한때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고용처였으니까요. 그게 해결책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더 이상 인상적이지 않고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월마트는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지만 반드시 좋은 일자리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직 소상공인 직원들은 예전에는 사장님을 직접 알고 지내던 곳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수백 명 중 한 명에 불과한 대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일정 문제나 작은 실수가 바로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적은 작은 마을에서는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상황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월마트 직책은 파트타임입니다. 정규직 근무는 보통 주 40시간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판매 사원과 창고 근로자들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정규직에는 관리자와 전문직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그 결과는 이전보다 더 적은 근무 시간과 더 낮은 임금입니다. 월마트는 보통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많이 지급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판매직의 평균 시급은 18달러 25센트이며 이 임금은 최저임금에 크게 좌우됩니다. 각 주에서는 파트타임 직원들이 제한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유급 휴가와 같은 복지는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지 않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울한 수치는 또 다른 암울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많은 월마트 직원들은 제한된 근무 시간과 보통 수준의 임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업이 필수가 됩니다. 하지만 작은 마을, 특히 월마트가 들어오면서 공동화된 마을에서는 그런 기회조차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일자리가 있었다면 사람들은 애초에 월마트에 줄을 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마트의 더러운 비밀이 더 분명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월마트는 미국에서 가장 큰 민간 고용주의자, 동시에 SNF과 같은 공공복지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 부담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전가되며 비평가들은 공공자금이 사실상 월마트의 노동 모델을 보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마을에 가해지는 피해의 시작일 뿐입니다. 월마트가 한 마을을 단일 사업 경제로 만들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판매세는 지방 정부의 재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월마트도 기여를 하긴 하지만 종종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세수 기반이 줄어들고 겉보기에는 성장처럼 보여도 조용히 순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마을의 운명은 월마트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존성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큰 혼란이 있을 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쇼핑이 줄어들면 그 마을의 주요 판매세 수입원이 사라집니다. 월마트는 종종 불황에 강하다고 묘사되지만 그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월마트가 새로운 비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월마트를 마을에 유치하는 것은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기존의 대형 매장을 인수할 경우 비용은 리모델링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을 새로 지을 때 여러 마을이 월마트 유치 경쟁을 벌이며 누가 더 간절한지가 중요합니다. 즉, 인프라 투자와 진입로, 도로, 교차로 확장, 때로는 고속도로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유지 보수도 계속 필요합니다. 테이프 커팅 시기 끝나면 그 장기적인 비용은 마을이 부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게 됩니다. 냉혹한 사실은 모든 월마트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수익성이 있는 매장조차도 부서별로 끊임없이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월마트의 경영진은 항상 이익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가 실적이 떨어지면, 특히 지역 대안을 대체하려 만든 부서라면 월마트는 주저없이 축소하거나 없앨 것입니다. 애니웨어빌의 뜨개질 가게가 문을 닫은 뒤 그 자리를 한동안 월마트가 대신했습니다. 실판매는 한동안 강세를 보였지만 고객층이 나이가 들거나 이사를 가거나 뜨개질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월마트도 그 코너를 형식적으로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지역 가게도 사라졌고 이제 그 대체제마저도 없어진 셈이죠. 그리고 선택지가 줄어들수록 그 틈은 더 벌어집니다. 월마트는 건실한 기업입니다. 미국 최대의 소매업체로 전국에 4,6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부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월마트는 매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매장들을 정리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월마트는 6개 주에서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여기에는 콜로라도, 메릴랜드, 조지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매장들이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구조조정의 일부가 아니라 단순히 실적이 저조한 매장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폐점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한 작은 마을에게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애니웨어빌, 미국은 수년 동안 호황을 누렸습니다. 월마트는 새로운 유동인구, 일자리 안정성이라는 환상을 가져왔습니다. 마을 경제에 커지는 구멍들은 쉽게 무시됐습니다. 서서히 시내 중심가가 문을 닫고 일자리 기회도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월마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믿음직스럽고 영구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고속도로로 20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운 월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슈퍼센터였습니다. 그 월마트는 또 다른 작은 마을에 지어졌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장하는 관광 중심지 옆에 위치해 있었고 더 크고 더 새롭고 더 좋은 위치였습니다. 애니웨어빌의 성공이 더 이상 안전해 보이지 않았고 점차 손님들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애니웨어빌의 월마트가 월마트 폐업 소식과 함께 세일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할인 상품을 구매합니다. 이후 냉혹한 현실이 찾아옵니다. 마을 인구의 거의 20%가 실직하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훨씬 더 먼 거리를 운전해서 새 매장에서 일자리를 얻지만 대다수는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합니다. 애니웨어빌에는 이제 소규모 사업체도 거의 없고 일자리도 적으며 월마트도 전혀 없습니다.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집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고 떠나고 집을 팔 수 없는 사람들은 남아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언젠가 새로운 사업체들이 기회와 바닥까지 떨어진 가격을 보고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을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길은 아주 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분명 마지막도 아닙니다. 월마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월마트가 성공하면 시장을 지배합니다. 실패하면 주변 경제까지 함께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월마트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한 어떤 마을들은 항상 그 도박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패턴은 똑같습니다. 한 마을이 모든 것을 하나의 중심점에 걸고 그 중심점이 떠나버리면 그곳을 지탱해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맵팩에서 또 뵙겠습니다.